오늘은 이제 포문 얘기할 거예요. 어저께 와일문까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반복문이 구성이 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반복 범위를 산정하는 거예요. 이 반복 범위를 산정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게 첫 번째가 초기식, 두 번째가 조건식, 세 번째가 증감식이에요. 근데 와일문 같은 경우는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려면은 되게 내가 집중을 많이 해야 돼서 여기에서 조금 개선된 게 포문이에요. 이 세 가지 요소를 이 안에다가 다 모아놓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반복 범위 파악이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사용 비중을 보면은 제가 올해 거의 20년 넘게 했는데 와일문은 진짜 한 번도 안 써봤어요. 그냥 다 포문으로 해요. 뭐 실제로 컴퓨터 입장에서는 와일문이 포문보다 좀 더 빠르긴 하대요. 근데 그게 사람이 체감할 정도는 아니고 진짜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 정도 성능은 감수하고 그냥 사람이 더 편한 코딩을 쓰겠다. 이렇게 그냥 자리매김한 거예요. 얘를 그냥 99.99% 쓴다고 보시면 돼요. 형식은 일단 포 들어와서 여기서 초기식을 먼저 체크하고요. 그 옆에 있는 조건식을 보러 가고요. 이 조건식이 만약에 참이라고 하면 여기를 한 바퀴 돌아서 증감식으로 가요. 증감식을 본 다음에 다시 조건식으로 가서 이 루틴을 다시 돌아요. 이렇게. 만약에 조건이 안 맞는 순간이 왔다. 처음에 갔을 때 안 맞거나 돌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안 맞아졌다 하면은 그때 나가요. 자, 그래서 이제 사용 예가 그 i는 0부터 i가 5보다 작다. 처음에 i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그럼 처음에 0으로 세팅하고 그 다음에 i가 5보다 작은지를 체크해요. 0이 5보다 작다. 당연히 말이 되죠. 그러니까 여길 한 사이클 도는 거예요. 이제 증가했네? 1이 됐네요. 다시 1로 가요. 1이 5보다 작다. 말 되죠? 또 돌아요. 2가 돼요. 2가 5보다 작다를 또 판별하는 거죠. 1로 가서. 그러면 또 한 바퀴 돌아서 증가해서 이번 2가 3이 돼요. 그럼 다시 조건식으로 가면은 3이 5보다 작다. 말 되죠? 또 돌아요. 증가해서 4가 되면은 다시 체크해요. 4가 5보다 작다. 말 되죠? 한 바퀴 또 돌아요. 증가해서 5가 돼요. 그때는 5가 5보다 작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나가요.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게 반복 범위가 이렇게 몇 개 안 될 때는 따라갈 만한데 이게 숫자 값이 좀 커지기 시작하면 그때 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지 어려운 건 아니에요. 공부하다 보면 이제 헷갈리는 거랑 어려운 거랑 분간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려운 거는 그 선생님한테 몇 번이고 질문을 다시 설명해 달라 그래서 내가 이해할 때까지 설명을 얻어내야 되는 건데 헷갈리는 거는 본인이 여러 번 봐서 이거를 헷갈리지 않게 중심을 잡아야 돼요. 헷갈리는 거는 설명 들어도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본인이 어떤 규칙을 발견을 해야 돼요. 자, 모든 반복문이 99.9% 이상 플러스 i 일씩 증가해요. 근데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변화량이 조금 다르게 설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은 처음에 i가 10으로 시작한 다음에 i가 0보다 크다 라고 해놓고 i를 감소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무조건 이렇게 정방향으로 일씩 차근차근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껑충껑충 올라갈 수도 있고 그리고 감소할 수도 있고 방법은 다양한데 이건 역시 거의 99.9%가 일씩 증가해요. 자, 반복문의 규칙 자체는 이런데 이제 요거를 베이스로 하는 여러 가지 응용 예제들이 나와요. 자, 일단 요거는 이제 요 예제는 어제 했었던 와일문 예제를 그대로 반복문으로 그 체크한 건데 자, 브레이크 포인트 걸고 또 디버그를 해보자고요.
자, 처음에 여기 멈췄어요. 지금 여기가 실행할 순서라는 거죠. 얘가 실행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 int x라는 변수를 만들지도 않았어요. 자, 여기서 일단 x 0으로 만들고 x가 10보다 작다니까 조건은 맞겠죠. 그래서 F10 눌러서 다음 줄로 들어가면은 밑으로 들어갑니다. 여기를 들어올 수 있었던 게 x가 0으로 세팅됐기 때문이죠. x 0이니까 0이 10보다 작다를 하고서 여기 들어오면은 x가 10이 됐을 0이 됐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출력을 하고 증감식으로 갈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x는 0이라고 하는 출력을 했고요. 지금 여기에 도착해서 지금 여기를 실행할 차례인 거지 지금 여기가 아직 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 x는 0 상태예요. 이제 여기서 F9를 한 번 더 누르면은 얘를 수행한 다음에 일로 갈 거라고요. 0을 1 증가시킨 다음에 얘랑 비교하면은 1이 10보다 작다니까 안으로 또 들어가겠죠. 그래서 자, 들어왔어요. 이제 x가 1이 됐네. 그럼 요걸 갖고 여기를 출력을 하겠죠. 그리고 다시 여기 증감식으로 갈 거예요. 자, 밑에 x는 1이라고 출력을 했고, 자, 여기를 다시 또 실행할 거예요. 현재 x 1이었어요. x 1이에요. 자, 1을 1 증가시키면 2가 되겠죠? 2가 10보다 작은지 봐야죠. 참이니까 안으로 또 들어가겠죠. 그만해도 되죠, 이제. 이 디버깅이라고 하는 거를 잘 구사하면은 프로그램 공부가 되게 명확해요. 쉽다라고는 내가 감히 말을 못해요. 그건 개인차가 있는 거니까. 근데 좀 그리고 원래 본인이 이제 디버깅을 해가면서 진짜 코드를 따라가는 게 원래 진짜 공부인데 학원 시스템들이 이제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디버깅 방법을 안 알려주고 그냥 강사 다 설명해버리는 그런 식이 좀 많아서 확실히 요즘 개발자들은 디버깅 잘 못하더라고. 자, 응용해서 합계내기인데요. 합계낼 때는 이거는 항상 공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반복 시작하기 전에 합계를 구할 변수를 먼저 0으로 낮춰놓고 들어가요. 그래놓고 여기다가 내가 합계를 낼 값들을 계속해서 더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i가 몇일 때 썸이 몇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출력을 하고 있어요. 얘도 디버깅 걸어보면은 자, 썸은 일단 0이라고 준비했고 i는 1부터 이제 세팅을 할 겁니다. 여기로 갈 거고요. 1이 11보다 작으니까 들어갈 거예요. 자, 들어왔죠? 자, 아직 썸은 처음에 0부터 시작했으니까 아직 0이고요. 여기서 1 세팅했으니까 1이에요. 이제 썸에다가 i를 더하면 썸이 1이 되겠죠. 네, 그걸 이제 출력을 할 거예요. 그럼 i는 1일 때 썸도 1이다라고 출력이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출력이 됐고 다시 일로 오면은 자, i가 현재 1이었는데 1 증가하니까 2가 되고 2가 11보다 작다. 오케이니까 들어올 거예요. 자, 현재 썸이 1이고 i가 2인데 이거를 다시 썸 플러스 i를 하면은 썸이 3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은 이제 계속해서 쭉 이 루틴을 거쳐서 1부터 10까지 계속 썸에다가 다 때려 박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구구단 예제예요. 밑으로 보내야겠다. 자, 숫자 값을 하나 입력 받았고 숫자 값을 5라고 가정을 하고 y 값은 1부터 10보다 작다니까 1부터 9까지 그 다음에 1씩 증가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반복문의 범위를 산정을 해놓고 그럼 1부터 9까지 1씩 증가니까 여기서 y 값만 계속 바꿔요.
9까지. x는 5라고 했으니까 여긴 계속 5라고 쭉 고정이 될 거고, 여기도 5라고 쭉 고정이 될 거고, y만 1부터 9까지 바꿔주면은 계산식이 쪼르륵 출력이 되겠죠. 어제 했던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복 범위. 반복문을 구할 때 이제 시작값하고 종료값을 입력을 받은 걸로 반복을 돌린 건데, 이것도 어제 했던 예제랑 겹쳐요. 자, x값을 7이라고 입력하고 y값을 34라고 입력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x가 이제 7이니까 i는 7부터 시작하는 거고, y 플러스 1보다 작다니까 35보다 작다. 즉 7부터 34까지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복의 범위를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예제는 여기를 1부터 시작하고 어떤 예제는 대부분 0부터 시작해요. 상황에 따라서 지금처럼 이렇게 다른 값으로 시작할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 0부터 시작해요. 만약에 반복을 얼마부터 시작할지 모르겠으면 0부터 시작하세요. 왜냐면은 반복문하고 이제 배열하고 이제 배열하고 같이 짝짝꿍되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 배열에 대해서 혹시 기억나나요 조금? 그럼 이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합시다. 뒤에서 나오는 배열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하고 반복문이 항상 둘이 짝을 이뤄요. 근데 이 배열이라는 녀석을 쓰려면은 시작값이 항상 0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반복문은 고민할 거 없이 묻지도 따지지 않고 0이라고 먼저 잡아놓고 나중에 봤더니 이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럼 그때 고치는 거지. 웬만하면 0부터고요. 그 다음에 비교식도 만약에 y까지 반복을 한다 라고 하면 y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거나 y 플러스 1보다 작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작거나 같다. 작은지를 먼저 보고 같은지를 한번 더 보죠. 얘는 그냥 작다. 한 번 보고 끝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을 두 번 하는 꼴이기 때문에 범위 선정할 때도 작다를 선정하는 게 훨씬 유리해요. 이것만 조심하면은 포문이 훨씬 간단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도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일씩 증가하는 게 거의 99% 이상인데, 그것도 아까 말한 그 배열이라는 규칙에 기이네요. 근데 원한다면은 i 플러스 플러스는 i 플러스 이퀄 1하고 같은 표현이죠. 그럼 이 1 대신에 다른 값을 집어넣으면은 증감식을 내가 1이 아닌 다른 단위로 설정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이제 i 0부터 100보다 작을 때까지가 0부터 99까지인데 10씩 증가하니까 0, 10, 20, 80, 90. 그 다음에 100이 되면은 이 범위를 벗어나니까 100은 안 하겠죠. 자, 이 과정에서 이제 요 단위로 지금 썸에다가 총합을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0, 10, 20, 30, 10단위로 지금 합계를 구한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만약에 반복하면서 내가 짝수 번째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2씩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0부터 2, 4, 6, 8, 10 이렇게 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반복 범위 조절이 가능한 거죠. 어저께 와일문 연습 문제 했었나요? 끝날 때 와일문 연습 문제 안 줬던 안 줬던 것 같아. 이거 안 줬던 것 같아. 어제 끝날 때 시간이 없어서. 자, 그럼 이거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연습 문제 파일 드릴게요. 자, 첫 번째 파일 드린 건 어저께 거 와일문 연습 문제고요. 아, 포문은 연습 문제가 없구나. 자, 이거 연습 문제 지금 1번하고 2번이 그 반복문을 사용해서
구하라고 해서 이제 while문으로 구하라고 했는데 while문하고 for문하고 두 개 다 해보세요. 자, 일단 잠깐 쉬었다가 요거 실습하시고 연습 문제 꼭 완성 못해도 되니까 충분히 고민해보고 선생님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싶으면 불러요. 자, 일단 1부터 100까지 수준에서 짝수의 총합을 반복문으로 구하세요 라는 거고요. 일단 조건문을 쓰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이거를 이제 while문하고 for문 두 가지로 이제 표현을 해볼 건데 1번, 2번 전부 while문으로 한번 보고 그걸 이번에 또 for문으로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while문 케이스부터요. 자, 연습 문제 01점 잡아라고 이제 파일 하나 만들고 메인도 추가하고요. 자, 0부터 100까지라고 했으니까 일단 반복에 대해서 먼저 설정해 보죠. int i는 0, 이게 초기식이고요. 그 다음에 while i가 100까지라고 했으니까 100이 포함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건 아니면 이렇게 하는 거겠죠. 자, 이게 여기가 조건식. 자, 그 다음에 이제 짝수에 대한 총합이라고 그랬어요. 짝수 번째만 골라서 가야 되니까 0, 2, 4, 6, 8, 10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증가량이 2씩 증가해야 된다는 소리죠. 짝수만 실행하도록 2씩 증가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i를 먼저 출력해봐라 라고 하면은 네, 짝수만 출력되는 게 이제 확인이 됐어요.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총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총합을 구할 때는 일단 변수를 0으로 준비하고 시작하잖아요. int 뭐 sum은 0, 총합을 구하기 위해 한 변수. 그러면은 sum에다가 i를 누적해서 계속 더하면 최종적으로 이제 결과값을 출력했을 때는 2550 이렇게 출력이 되네요. 자, 일단 while문으로 하나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연습 문제 2번.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진수가 한 개씩 늘어날 때마다 표현할 수 있는 정보의 개수가 얼마만큼 늘어나는지를 출력해 보란 얘긴데요. 그러면은 1부터 지금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값을 보면은 1부터 10까지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갖고 반복을 돌리면서 이거를 지금 산정해 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의 수가 늘어날 때 몇 개의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지를 이제 표현을 하라는 건데,
총 몇 개의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지를 구하라는 거니까 이걸 지금 물어보는 거고, 그거를 위해서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반복의 힌트를 준 거예요. 자, 그러면 1부터 이제 10까지 반복을 하면서 한 개는 1일 때, i가 1일 때 구해야 되는 건 2고, i가 2일 때는 4개고, 3일 때는 8이고, 4일 때는 16개. 그러니까 한 번 올라갈 때마다 2배씩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수 하나를 준비해 놓고 반복이 될 때마다 얘를 계속 2배씩 올려주면 된다고요. 자, 그래서 얘도 초기식 while i가 10일보다 작은 동안, 1부터 10까지라고 했으니까 1로 시작해야 되는구나. 1부터니까 얘는 조건식, 그 다음에 여기는 증감식. 자, 이렇게 해서 이 i 값하고 상관없이 그냥 어떤 변수가 계속 2배씩 커지게끔 만들면 되는데, 그러면은 인포, 이 변수를 얼마로 초기화해야 되냐는 거죠. 합계 같은 경우는 0으로 초기화해야 돼요. 근데 지금 하려는 거는 곱하기예요. 0으로 초기화하면은 백날 곱해봐야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래서 곱하기를 할 때는 1로 초기화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인포가 계속 스스로 2배씩 커지게끔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이진수 몇 개는 몇 개의 정보를 표시할 수 있다 라고 출력을 계속 만들면은 이렇게 원하는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리 파일은 지금 보내드렸는데 미션이 하나 더 있었죠? 요 예제를 그대로 포문으로 재현해 보라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이제 포문 쪽 폴더를 열었고요. while문 단원의 연습 문제 2개를 포문으로 재현하시오. 자, 새 파일 연습 문제 01-1.4바. 자, 오른쪽에 아까 했었던 while 문제거든요. 포문은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이 괄호 하나에 다 들어가죠. 그래서 int i는 0부터, 그 다음에 조건식이 i가 100일보다 작은 동안, 그리고 증감식이 i 플러스 이퀄 2였어요.
초기식이 일로 오는 거고, 조건식 그리고 증가함식이 여기 위치하는 거죠. 나머지는 똑같이 유지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위쪽에 합계를 구할 변수 준비하고, 포문 안에서 썸을 구한 다음에 추역. 똑같이 결과물 나왔고요. 자, 이것도 이제 배포하기 위해서 하나 준비했고, 자, 그 다음에 연습 문제 두 번째 거. 연습 문제 01-2.4바. 자, 얘도 지금 요 문제를 포문으로 구현해 보죠. 자,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 요 세 개를 포문으로 가져갑니다. 포 int i는 1부터 i가 11보다 작은 동안 i가 1씩 증가한다. 자, 이 와중에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정보의 수에 대한 변수를 info는 1이라고 준비하고, 그 다음에 반복문에서 해야 되는 루틴을 가져오면 되죠. while문하고 for문의 차이를 얼마만큼 잘 인지해서 양쪽의 상호 변환을 얼마만큼 자유롭게 하느냐를 이제 보고 싶어서 이제 두 개를 다 해보십시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F. 이것도 단톡방에 올릴게요. 자, 혹시 뭐 질문 있는 거 있으세요? 그러면은 저 혼자 듣고 있나요? 여기는 좀 많아요. 양이. 이게 막 저렇게 섞이기 시작하면 머리 아프더라고요. 그쵸. 여기서 이제 한번 끊고 가야 돼. 여기부터는 디버깅이 없으면 진짜 힘들어요. 많이 해봐야 음.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많이 손코딩을 많이 강조를 해요. 코드만 백날 보면 이제 헷갈리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서 많이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공부 시작할 때 그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는 그냥 계속 요구만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학교 공부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든 빨리빨리가 아니라 최대한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 여기에서 되게 오래 머물러 있는데, 취업반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가 이해가 안 가면, 여기가 좀 완전히 이해 안 가는 건 좀 무리긴 하겠지만, 조금 좀 이제 여기서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 싶으면 얼른 넘어가야 돼요. 수업진도 따라가는 게 더 먼저예요. 나중에 웹개발 가면은 반복문이니 배열이니 그런 게 별로 등장을 안 해요, 잘. 이게 프로그래밍 난이도가 되게 올라갈수록, 지금 이거는 내 온갖 응용력을 다 요구하는 문제잖아요. 근데 난이도가 올라가서 나중에 그 스프링까지 도착하면은 거기는 진짜 코드가 구성이 딱딱 틀이 잡혀 있어. 여기에 여기는 어떻게 고치고 저기는 어떻게 고치고 대충 그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그 코드가 워낙 다 길기 때문에 다 외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완성된 샘플을 내가 실습하면서 만들었었던 샘플을 잘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비슷한 거 만들 때 이거 복사해 놓고 어디 어디를 고치면 된다. 거의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선 반복문 돌릴 일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주 안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가끔 뭐 하다가 이제 한두 번씩 튀어나오는데, 그때 이 부분이 부족하면 거기서 이제 막혀요. 그러니까 되게 결정적일 때 한두 번씩 튀어나오면서 사람 열받게 하는 거지, 이것들이 맨날 뭐 그렇게 동작한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나중에 가면 반복문도 문법도 바뀌어요. 스프링 가면은 자바에서 포문 쓸 일 없어요. JSTL이라고 이상한 문법 하나 나와요. 그래서 대체로 이제 성격이 되게 꼼꼼하고 그 공부할 때 되게 진중하게 하시는 분들이 하나 이해가 안 가면 못 넘어가요, 진도를. 그런 분들이 있어. 근데 뭔가 좀 대충 성격이 대충대충 설렁설렁인 친구들은 뭐 나오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거든요. 이거 왠지 고민도 안 하고. 근데 오히려 그런 친구들이 이런 학원에서는 더 빨리빨리 나가요. 근데 물론 그 친구들은 스펙트럼이 넓은 거지 깊이는 없어. 대신에 이거 하나가 이해 안 되면은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친구들은 스펙트럼이 넓어지지는 못해요. 되게 깊이는 있는데 그 넓어지기까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거를 끝까지 다 섭렵할 때까지 다음 거를 받아들이는 게 힘들다라고 하면은 6개월 하는 시험은 솔직히 힘들어요. 한 1, 2년 걸려, 그 친구들은 공부하는데. 근데 오래 웅크린 만큼 확실히 멀리 가기는 해요, 보니까. 본인 결정이지 뭐. 구단원을 파일을 보낸 게 아니고 연습 문제 프리 파일을 보냈구나. 어쩐지 압축 파일이 없더라. 자,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자료를 좀 정리해야 돼요. 여기 구단원은 나도 너무 많으니까 자료 만들어 놓은 게 없네. 아, 이거구나. 자, 자료 단톡방에 지금 올리고 있어요.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 단원 바뀌었으니까. 자, if문, 스위치문, 그 다음에 포문, while문,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유형을 봤는데, 얘네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다 이렇게 블록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뭐 if건 while이건 블록을 가져가죠. 이 블록 안에 다른 구문이 올 수도 있어요. 뭐 포가 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앞에 붙어 있는 구문이 무엇인지 중요하진 않고 블록 안에는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if 스위치 for while 이렇게 있으면 얘네가 서로 포함이 가능해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게 어지럽죠? 근데 처음에 설명을 할 때 if하고 스위치가 있으면 if문이 활용도가 더 높고 스위치는 벌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for하고 while이 있을 때도 for가 더 활용도가 높고 while은 벌어도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케이스를 다 볼 게 아니라 쓰이는 케이스만 보면은 if 안에 if 안에 for 안에 if, for 안에 for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만 정리하면 돼요. 나머지 이것만 정리해도 나머지는 그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거고 정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거의 안 써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유형하고 각각 유형별로 이제 만날 수 있는 문제 패턴들을 몇 가지를 이제 제시를 할 거예요. 오늘 다 안 끝날 것 같으니까 오늘은 이제 if 안에 들어가는 요 두 가지 케이스, 요 두 가지 케이스만 먼저 정리하는 거를 일단 1차적인 목표로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if 안에 if 구조는 if문이 있고요. 이 안에 if가 또 있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참으로 판단돼서 안으로 들어갔더니 조건을 또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세 조건을 판별하는 구조고요. if 안에 for가 있는 거는 반복을 돌리긴 할 건데 반복을 돌리기 위해서 먼저 조건을 판단하는 거죠. 특정 조건이 충족됐을 때만 반복을 돌리겠다 라는 구조예요. 자, 그럼 요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보면은 자, 더블if입니다. 중첩 조건문이라고 이제 혹은 중첩 if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점수값 두 개를 입력받았어요. 매스하고 eng. 입력받은 값이 만약에 얘는 63이고 eng는 52라고 칩시다. 자, 그럼 이제 딱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이 블록의 범위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들여쓰기가 이 블록의 수준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들여쓰기를 제대로 안 맞추면 코드 알아보기가 힘들어요. 자, 수학 점수가 63이니까 딱 들어와서 63이 60보다 크거나 같다. 조건 참이네 하고 안으로 들어와요. 그랬더니 if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학 점수가 60보다 크다를 먼저 전제한 상태에서 세부 조건을 판단하는 거죠. 자, eng가 60보다 크거나 같다. 52라고 했죠? 조건 안 맞네요. 그럼 else로 가는 거죠. 탈락인 겁니다. 만약에 수학 점수가 53이었다 라고 하면은 일단 바깥에 있는 조건도 탈락이니까 여기 연결된 else로 뛰겠죠. 탈락이고, 그 다음에 수학 점수가 63, 영어 점수가 72다. 자, 63은 60보다 크거나 같다. 조건 맞으니까 안으로 들어와요. 자, 72가 60보다 크거나 같다. 맞으니까 이제 통과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목표를 해야 되는 거는 이걸 구사해서 내가 뭔가 직접 짜겠다라는 거는 2차 목표예요. 1차 목표는 영어 문장을 해석한다는 느낌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해석이 돼야 영작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읽어봐야 돼요. 마치 그 미술 전공하는 사람들이 자꾸 그림 많이 보러 다니잖아요. 그것처럼 코딩 공부도 코드 유형을 많이 봐야 돼요. 아마 수학 수능 준비할 때 수학 시험 같은 경우는 내가 문제를 바로 푸는 게 아니라 문제 유형들을 먼저 쭉 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접하잖아요. 그것처럼 문제 유형들을 지금 보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거 갖다가 뭘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지금은 뭘 만드는 거 자체를 가르쳐 주는 단계가 아니에요. 이걸 활용해서 뭘 만들지는 뭐
취업반이라고 하면은 웹사이트 개발, 그 스프링이라고 하는 거 들어가서 그때부터 이제 웹사이트 관련된 기능들이 나오는 거지. 지금은 이제 그때 사용할 코드를 읽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특정 조건이 참으로 판단됐을 때 한 번 더 충족해서 통과를 시키는 건데, 그렇다는 거는 수학이 60점 이상이고 영어도 60점 이상이어야 통과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를 구문을 간략하게 표현하면 두 개가 동시에 참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밑에처럼 말이 간략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수학이 60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영어도 60보다 크거나 같아야 통과다. 그 외의 경우는 전부 탈락인 거죠. 그러니까 표현하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위에 것도 정답이고 아래 것도 정답이기 때문에 딱 하나의 케이스로만 한정지어서 생각하겠다, 그게 안 나와요. 코드는 원래 그냥 코드,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읽어서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만 일단 목표로 삼으세요. 자, 그 다음에 if 안에 포문입니다. 숫자를 입력하세요 라고 하는데 일단은 20을 입력했다고 치죠. K가. 여기 포문은 지금 K 값을 기준으로 9구단을 출력하는 건데, 보통 우리는 상식적으로 9구단 2단부터 9단까지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입력 값이 1보다 크고 and 10보다 작다. 그러면은 이제 2에서 9 사이의 범위가 확정이 됐을 때만 포문을 돌겠다는 거고, 지금처럼 20을 입력하면은 1보다 크다는 true인데 10보다 작다 해서 거짓이니까 else로 가서 요걸 출력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복을 수행하기는 할 건데 반복에 적합한 값인지를 판단하고 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하면은, 자, 숫자 입력하세요. 만약에 20을 입력하면은 이렇게 범위를 벗어났다는 메시지가 나오는 거고, 8을 입력하면은 거기에 적합한 9구단이 출력이 되는 거고요. 어디가 소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복문 안에 뭐가 들어가는 구조인데, 반복문 안에 if가 있는 거예요. for 하고서 이 안에 if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반복을 진행하는 동안 if가 들어있으니까 반복 회차가 10번이면 조건도 10번 판단하는 거예요. 매 반복 회차마다 조건을 계속 똑같이 판단을 하는 건데, 대체로 이거는 유형이 반복문 할 때 여기 초기식에서 만든 요 변수가 계속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변수에 대해서 경우의 수를 따져요. 1부터 10까지 반복하는데 만약에 그 반복하는 값이 짝수라면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다면 저렇게 해라,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복문 안에 들어가는 조건문은 항상 이 초기식 변수를 물고 늘어져요. 어떻게라든. 자, 숫자를 입력하세요 라고 해서 숫자를 입력을 했어요. 여기를 10이라고 칩시다. i가 1부터 10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1씩 증가하니까 1부터 10까지 플러스 1씩 증가하는 반복이죠. 자, 그럼 i가 1일 때 1로 들어와요. i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지를 봅니다. 어떤 수를 2로 나눴을 때 딱 나눠 떨어지면은 짝수죠. 그렇지 않으면 홀수죠. 그러면 1부터 10까지 반복하는 와중에 저 i 값을 짝수하고 홀수로 구별해서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짝수일 때는 %d 해서 i는 짝수라고 출력을 하고, 이분섬이라는 변수에다 i를 더하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홀수라고 출력하고 odd 썸이라는 변수에다 i를 저장해요. 그럼 1부터 10까지 반복하면서
짝수와 홀수를 구별해서 합계 내는 거겠죠. 그래서 홀수들의 합과 짝수들의 합. 자, 디버깅 돌려보면 10이라고 입력을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맥스가 10이에요. i가 1부터 이제 시작할 거예요. 자, i가 1일 때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다. 조건 안 맞죠? else로 갈 거예요. 그래서 1은 홀수라고 출력하고 odd 썸에다 더해요. 자, 다시 왔어요. 이제 i가 1 증가해서 i가 2가 될 겁니다. 자, i가 2고요. 2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다. 말 되죠? 이때는 짝수라고 출력하고 2분 썸에다 더해요. 자, 그럼 else는 지나가겠죠? 자, 다시 왔어요. 그럼 이제 i가 또 증가하니까 3이 되죠. 그러면은 if문 조건 판단했을 때 조건 안 맞네? else로 가요. 이렇게 해서 반복되면서 i 값에 따라서 i가 4가 됐을 땐 짝수, 이제 i가 5가 되면은 그때는 홀수. 이렇게 해서 대부분 매 회차마다 판단하는데 여러 번 반복되는 과정에 뭐라도 자꾸 바뀌어야지 매번 똑같은 조건을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 조건식에 있는 이 값을 가지고 물고 늘어져요. 어떻게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유형이고, 이걸 가지고 이제 몇 가지 그 응용 예시. 첫 번째는 공배수 구하기예요. 자, 반복 회차는 1부터 100까지예요. 1부터 100까지 일씩 증가하는 거고, x하고 y를 입력받아요. 5하고 7이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요 i가 1부터 100까지 변하는 과정에서 i를 5로 나눠도 나눠 떨어지고, 그 다음에 i가 y로 나눠도 나눠 떨어지는지를 봅니다. 어떤 수 x가 a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고 b로 나눠도 나머지가 0이면 x는 a의 배수이기도 하고 b의 배수이기도 하니까 이거 공배수라고 부르잖아요. 자, 여기는 세 자리로 맞춰서 출력을 했어요. 그리고 공배수들의 총 합계를 구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x를 입력하세요. x는 5, y는 7이라고 하면은 35하고 70 두 개가 나오네요. 자, 지금 이것도 보면은 변화하는 요 i 값을 물고 늘어지죠. 입력 값에 속지 마세요. 중요한 거는 반복에 쓰이는 요 i 값이 조건에 등장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그냥 i가 아니라 100이라고 박아버리면 그냥 반복문 자체가 필요 없어지는 거죠. 매번 똑같은 조건을 판단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 케이스가 이게 딱히 언제 쓰인다라고 콕 집어서 얘기하기가 좀 애매한데 은근히 자주 등장하는 게 반복 회차에서 맨 마지막 거를 생략하는 거예요. 얘도 공식이 있어요. 여기 반복에 주어진 이 최대값, 이 값을 기준으로 해서 조건식이 작다라고 돼 있으면 0, 1, 2, 3, 4, 5, 6, 7, 8, 9까지 가는 거잖아요. 근데 기준값이 10이죠. 마지막 거를 제외하려면 얘네를 다 1씩 올려요. 1, 2, 3 해갖고 10. 그럼 마지막 값이 같아지죠. 그때는 그러면 이제 맥스 값보다 작은 애들만 반복해라. 내지는 맥스 값과 같아지면 거긴 하지 말아라. 반대되는 거는 맥스 값을 1을 빼서 계산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이건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요 I 값에다가 1을 더한 게 최대값보다 작은 경우에만 반복을 수행해라 라고 하면 마지막 회차를 빼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요 플러스 1을 오른쪽으로 넘기면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i가 10 빼기 1보다 작을 때까지, 어떻게 보면 이게 더 명확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반복이 0부터 9까지잖아요. 그럼 i가 9보다 작을 때만 해라. 마지막 거 빼겠다는 거죠. 이거를 마이너스 1을 항을 왼쪽으로 옮기면 플러스 1로 바뀌니까 결국 같은 말이라는 거죠. 근데 얘가 만약에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거는 이제 10이 포함이 되니까 요거 자체가 필요가 없어져요. 그냥 i가 10보다 작을 때만 해라. 이렇게 하면은 출력할 때 마지막 9를 빼는 거죠. 대체로 이게 어떤 경우에 많이 쓰이냐면은 그냥 출력을 한다고 칠게요. i를 출력을 하는데 한번 출력하고 사이사이 이렇게 구분하는 선을 넣고 싶은 거예요. 한번 출력할 때마다 이렇게 구분선을 넣고 싶은 건데, 그러면은 맨 처음에는 구분선이 없으니까 맨 마지막에도 없어야 좀 어울리잖아요. 보통 이럴 때 if 조건 넣어서 하면은 마지막 회차의 구분선은 빠지는 거죠. 보통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if문 안에 if가 들어있거나 if 안에 for가 들어있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냥 읽으면 돼. 근데 for문 안에 뭐가 들어가면은 거기부터 골치가 아파지는데, 일단은 for문 안에 if가 있는 거는 어떻게든 이 i 값에 대한 경우를 따지려고 넣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유의하면은 요것도 크게 그렇게 고생은 안 할 거예요. 근데 이제 for 안에 for가 들어가는 건 좀 난이도 갑자기 확 올라가긴 하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 한번 끊을게요. 자, 여기 5번까지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얘기는 중첩 반복문인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부터 골치가 좀 아프기 시작을 하죠. 중첩 반복문 할 때 일단 조심해야 될 거 한 가지는 바깥에서 사용한 이 변수하고 안쪽에 있는 반복문이 사용한 변수가 엉키면 안 돼요. 편의상 이 바깥에 있는 거를 부모라고 부르고 안쪽 반복문을 자식이라고 부를게요. 자, 부모 반복문이 0부터 이제 2까지 1씩 증가하게끔 설정이 됐어요. 안쪽 반복문에서 여기를 또 i라고 하면 일단 변수가 중복 선언되니까 에러 나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이제 여기까지 설정 가끔 이제 여기 i를 플러스 시킨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i가 0부터 시작을 해요. i가 0이고 j는 0부터 시작하는데 5보다 작다. 근데 정작 증가는 i를 시키니까 j 값이 변하지 않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여기서 못 빠져나와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바깥에 있는 것과 안쪽에 있는 거를 항상 잘 구별해야 되고요. 이거는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일단 안쪽 걸 빼면 0부터 2까지 3번 반복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한 세트. 자, 이렇게 수행하는 와중에 i가 한 사이클 돌 때마다 j라는 변수를 0으로 매번 리셋을 시켜 놓고 0부터 4까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i가 0에서 1로 증가하기 위해서는 안쪽에 있는 거를 모두 수행해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j가 0부터
4까지 반복을 쭉 한 다음에 i가 1 증가하면은 j는 0부터 4까지 또 다시 하는 거지. 이게 이중 반복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실행을 해보면 자, i가 0이라고 박아놓고 i가 0인 동안 j가 0부터 4까지 계속 반복을 해요. 자, 이제 끝나고 나서 i가 1 증가하면은 i가 1인 상태로 j가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규칙은 알겠죠? 근데 이 규칙을 되게 어렸을 때부터 달달달 외웠어요. 9구단 2단부터 9단까지 외워보세요. 지금 말한 이 규칙이잖아요. 자, 9구단은 2 곱하기 1부터 2 곱하기 9까지 한 다음에 1부터 9까지 반복하고 나서 1 증가해서 3 곱하기 1부터 3 곱하기 9까지 가죠. 이런 식으로 9 곱하기 9부터 9 곱하기 81까지, 9 곱하기 9까지 가잖아요. 반복이 중첩되면은 또 하나의 규칙이요. 이렇게 있을 때 바깥에 게 행을 담당하고요. 안쪽 게 열을 담당해요. 그러니까 밑으로 한 줄 내려가기 위해서는 얘가 매번 이렇게 옆으로 한 번씩 다 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2부터 9까지 설정을 했습니다. 2부터 9까지 1씩 증가. 그럼 이제 i가 2부터 시작하니까 2라고 박아놓고 안으로 딱 들어왔더니 j라는 변수를 1부터 9까지 하래요. 1부터 9까지. 그럼 일단 i는 2라고 고정해 놓고 j가 1부터 9까지니까 여기도 2 곱하기 1부터 2 곱하기 9까지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여기다 2 출력하고 여기에 1부터 9까지 그리고 이 곱셈의 결과를 이 자리에 쪼르륵 출력합니다. 자, 아까 나왔었던 대로 마지막 회차 생략하는 조건문 걸어서 구분선을 그었어요. 그럼 9구단 2단을 다 출력한 다음에 선 하나 찍 그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넘어가서 이제 i가 3이 돼요. 그러면 i 3이라고 박아놓고 다시 j1부터 다시 해요. 1부터 9까지. 이거 다 출력하고 나서 선 한번 또 그어요. 또 다시 올라가서 i가 4가 되면은 j1부터 9까지 다시 하고요. 자, 이게 없으면 그냥 9구단 2단부터 9단까지 다 출력합니다. 지금 이게 한 줄을 출력하는 거니까 이게 한 줄을 출력하는 거니까 구분선 넣는 게 이 위치에 있으면 한 줄 출력할 때마다 선이 갈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얘가 한 칸 밖으로 나오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1부터 9까지잖아요. 1부터 9까지 출력하고 선 긋고 다시 i가 증가하니까 9구단의 각 단마다 구별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서 한 가지 기교를 부려서 지금 이 바깥에 나와 있는 요 마지막 줄을 빼고 싶다고요. 그럼 얘가 이제 마지막 줄을 빼고 싶으면 얘가 속해 있는 포문이 뭔지 봐야죠. 바깥에 있는 얘잖아요. 그래서 이 i 값, 요 조건에 대해서 마지막 회차를 생략하게 해야 되니까 i 값을 가지고 이 최대값 10을 걸어서 반복의 마지막 회차 생략하는 공식을 적용하면은 출력했을 때 이렇게 쭉 나온다는 거죠. 사실 요것만 이제 익숙해져도 반복문의 기본 원리는 이제 판단이 돼요. 여기까지는 이제 아 괜찮네 라고 싶다가 이제부터 그 다음에 멘붕이 오는 게 바깥에 반복문이 주어졌을 때 안쪽 반복문에 주로 이거 얘한테 어떤 수식을 적용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여기에 5 더하기 5라고 하면
얘도 수식이니까 이렇게 하면 바뀌는 거 없죠. 9 더하기 1이라고 해도 바뀌는 거 없죠. 근데 i 더하기 1이라고 하면 얘기가 달라요. 왜냐면 i 값은 계속 바뀌거든요. 자, i가 2일 때 여기는 3보다 작다가 되죠. i가 3일 때 여기는 4보다 작다가 되죠. i가 5일 때 5보다 작다가 되죠. 여기 수식에 i 플러스 1이라고 넣으면은 i가 1 증가할 때마다 얘가 반복하는 횟수가 한 번씩 하나씩 늘어요. 여기에다 어떤 수식을 적용하는데 이 i 값이 관여하면은 부모 회차가 실행될 때마다 자식 회차의 반복 횟수가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를 i 플러스 1이라고 해보면 2단일 때 2번, 3단일 때 3번, 4단일 때 4번 반복 회차가 점점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이 규칙을 응용한 게 요거예요. 웬만해서는 반복 0부터 찍는다 그랬잖아요. 9구단은 약간 특수한 경우고 0부터 해서 다시 생각해 봅시다. 자, 부모의 범위는 0부터 4까지입니다. i가 0일 때 자식 반복문을 봅시다. 0부터 i 플러스 1보다 작다예요. 자, 그러면은 j가 1보다 작다가 되죠. 0부터 시작하는데 얘는 무조건 0부터 시작이에요 지금. 그럼 0부터 시작해서 1부터 작으려면 0 끝. 없죠 더 이상. 그러니까 이 말은 한 번 하겠다는 얘기예요. i가 1일 때는 j가 2보다 작다가 되죠. 그럼 0, 1 두 번 하죠. i가 2가 되면 j는 3보다 작다가 되죠. 그럼 0, 1, 2 세 번 하죠. 여기에 i 플러스 1이라고 하면은 부모가 1 증가할 때마다 자식 반복문의 수행 횟수가 한 번씩 늘어요. 자, 여기서도 부모 반복의 마지막 회차 생략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하면 i가 0일 때는 j도 0, 1일 때는 0, 1, 2일 때는 0, 1, 2, 3일 때는 0, 1, 2, 3, 4일 때는 0, 1, 2, 3, 4. 이거 알겠어요? 이거에서 응용된 게 별짓기예요. 보통은 다짜고짜 별짓기부터 제시하지. 그래도 이거를 한번 얘기하고 넘어가면 그래도 별짓기가 조금 수월한데, 자, 여기서 일단은 부모 반복문의 반복회차 생략을 뺄게요. 여기서 출력하는 거를 별로 잡아요. 프린트 ln 이렇게 해서 기본 출력문은 프린트 ln이죠. 그러면 그냥 계속 무의미하게 별을 한 번 출력하고 줄바꿈을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i가 0일 때 한 번, 1일 때 두 번, 3일 때 세 번, 4일 때 네 번, 5일 때 다섯 번. 맞죠? 그럼 그냥 프린트로 하면 별을 찍고 줄바꿈 안 하죠. 프린트는 줄바꿈을 안 해요. 그럼 아까는 밑으로 떨궜는데 이번엔 옆으로 나열하겠죠. 요거잖아요, 요거. 자, 밑에 그냥 복사해봤어요. 자, i가 0일 때 한 번, 그 다음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이죠. 자, i가 한 번 할 때마다 여기서 줄을 한 번씩 바꿔주자고요. i가 한 번 끝나고 마무리될 때마다 줄을 한 번씩 바꿔주려면 이 위치에서 system.out.println을 그 괄호 안에 아무것도 없이 출력하면은 그냥 줄만 바꿔요. 아니면 print라고 하고서 여기서 역슬래시 n을 줘도 줄을 바꿔요.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i가 0일 때는 별 여기서 한 번 한다 그랬죠? 한 번 찍고 줄 바꿔요. 그 다음에 i가 1이 되면은 여기 두 번 하겠죠? 두 번 찍고 줄 바꿔요.
그 다음에 i가 또 1 증가하면은 3번 찍고 줄 바꿔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이런 게 완성되는 거죠. 이게 보통 이제 문법이 중첩으로 나오기 시작할 때 거의 대부분이 제일 처음 만나는 응용 문제예요. 네, 그게 이제 EX 9번이에요. 별짓기. 여기는 7까지 했어요. i 플러스 1이라는 요 공식을 이렇게 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코딩 공부할 때 되게 유명한 문제예요. 별짓기라고 검색하면은 별짓기 시리즈가 이만큼이나 있어요. 이 문제 유형이. 제일 첫 번째 게 아마 우리가 한 거랑 똑같은 걸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두 번째 건 아마 이걸 뒤집은 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이게 가장 기본 유형이고, 그 다음에 요 정도까지는 할만해요. 요 정도까지는 해도 되는데 여기부터 이제 조금 아리까리하기 시작하면서 여기부터 좀 어렵겠다 싶으면서 그 다음부터 별의별 미친놈들이 다 나와요. 이것까지 이 정도까지 하는 건 아니야. 근데 이게 그 백준 코딩인가? 거기에 나왔던 요 유형 중에 하나래요. 요 유형 중에 하나래요. 그래서 이게 좀 최근에 유행하더라고. 내가 뭐 제정신이 아닌데 싶었거든요.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적어도 기본 유형 2가지는 해야 돼. 자, 이게 첫 번째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첫 번째 유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별이 이렇게 역순으로 찍히는 건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찍어보세요 라고 하면은 1번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걸 아예 반복문을 다 다시 짜버려요. 막 별의별 코드가 다 나와. 근데 그렇게 하면은 문제의 취지가 달라요. 이거는 부모 반복문이 고정됐을 때 자식 반복문의 범위를 동적으로 바꾸는 게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해석한 거는 여기만 바꿔서 출력을 역순으로 처음에 이렇게 찍고, 그 다음에 4개 나오고 3개 나오고 2개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역삼각형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여기만 고쳐라. 힌트는 요거를 활용해서, 얘하고 i를 활용해서. 자, EX 9번까지 해보시고요. EX 10번은 여기 제가 예제를 답을 드리긴 했는데 요건 한번 그 예제 파일 보지 말고 스스로 한번 고민해서 해결해보세요. 여기 빈칸만 채우면 돼. 자, 별짓기를 역방향으로 해보는 거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규칙을 한번 보자고요. i가 0일 때 별이 7개 찍혀야 돼요. 그러니까 7번을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제2의 조건식은 제2가 7보다 작다라고 들어가야 되고요. 1일 때는 6번을 해야 되니까 6보다 작다, 2일 때는 5번, 3일 때는 4번.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요 7하고 i 값을 어떻게 버무려야 이게 될지를 찾아보면 돼요. 7하고 0을 어떻게 하면 7이 나와요? 7하고 1을, 자, 7하고 0을 뭐 7 더하기 0을 해도 7은 나오고요. 7 빼기 0을 해도 7은 나오죠. 뭐 앞뒤 바뀌어 상관없고. 그럼 요 두 가지 가능성을 놓고 7하고 1을 어떻게 해야 6이 나와요? 이건 더하는 건 아니고 빼는 거죠. 그럼 양쪽 두 개를 같이 동시에 충족하려면 빼란 얘기네. 그래서 7 빼기 i예요. 그러면은 i 값을 계속 여기다 대입하면은 7, 6, 5, 4, 3, 2, 1이 되잖아요.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식의 공식을 내가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해서 그게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고요. 어렸을 때 수학 공부할 때 공식 직접 만든 거 하나도 없잖아. 다 기존에 있는 거 외웠지. 프로그래밍도 역사가 얼만데, 역사 거의 한 3, 40년은 되는데 이미 웬만한 공식은 다 나와 있어요. 그 공식을 발견해낸 다음에 혹은 어디선가 내용을 들은 다음에 그거를 외우면 되는 거지, 이거를 직접 찾아낼 필요는 없어요. 일단 공식 외워놓고 응용 문제를 그 다음에 봐야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문법 중첩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이제 좀 나머지 이야기를 좀 할게요. 자, 블록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은 변수의 스코프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요. 변수의 유효성 범위라고도 얘기하는데 규칙은 간단해요. 변수는 자신이 최초로 선언된 블록보다 바깥에서는 인식되지 못하고요. 자기가 선언된 블록보다 안쪽에서는 식별이 가능해요. 자, 요거 보면은 요 11번, 12번은 자체가 에러가 있는 예제입니다. 실행하면 에러가 나요. 자, if true. 대놓고 참이라고 했으니까 if문 안으로 들어가겠죠. 이 안에서 변수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 num은 자기보다 깊이가 깊은 블록 안에서는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합계 만들 때 반복 시작하기 전에 변수 만들고 시작했죠. 그러니까 여기 반복문을 계속 도는 동안은 문제가 없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 num을 출력하라 그러죠. 근데 이 출력 위치가 if문 바뀌잖아요. 자기가 선언된 블록을 빠져나가지를 못해요, 변수는. 그러니까 바깥에선 이 num이라는 애가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에러가 나요. 자, 그래서 여기서 실행하면은 실행하는데 실패했다, 정말 계속 하겠냐고 물어봐요. 억지로 계속하면은 자,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나오고요. 여기서 ex11 스코프 1점 잡아 19번째 줄에서 에러가 났다. 자, num cannot be resolved to a variable. num이라는 변수가 정의되지 않은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뜨죠. 그래서 에러 메시지를 보면은 어느 위치가 에러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근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처음에 이렇게 그냥 정말 계속하겠냐고 물어보는데, 요거 여기 보면 이제 문제라고 돼 있는 곳을 찍으면 그 위치를 이렇게 출력을 이렇게 잡아줘요. 여기 그 에러 메시지는 여기 같이 나오고요. 같은 얘기죠. 자, 이번에 2번. 포문에서 만드는 이 초기식의 i 값도요, 이 포문 블록에 속한 걸로 봐요. 그러면 이 i는 이 포문 밖에서는 쓸 수가 없다는 얘기죠. while문 같은 경우는 초기식이 while문 밖에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while문 같은 경우는 초기식에서 사용한 변수를 while이 끝나도 쓸 수 있거든요. 근데 포문은 그게 안 돼요. 만약에 진짜 이 i 값을 내가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 초기식 자리를 비워요. 그리고 i를 밖에서 선언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기는 해요. 자, 스코프 세 번째 타입. 자, 타겟이라고 하는 변수에 100을 넣었어요. if 조건, 타겟이 100과 같다면, 조건 맞으니까 안으로 들어가죠. 바깥에서 만든 변수니까 안에서 쓰는데 문제 없습니다. 이 안에서 num이라는 변수를 새로 만들고 출력을 했어요. 그럼 이 변수는 이 블록을 빠져나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 블록 밖에서는 이 num이라는 변수가 존재했다라는 것 자체도 몰라요. 자, 이번에는 num 값이 200이라고 칩시다. if문 조건이 안 맞으니까 else로 뛰겠죠. 자, 바깥에 있는 변수 안으로 무난하게 들어오니까 이거 실행을 해요. 여기서 num이라는 변수를 또 만들었죠. 변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처음에 변수는 중복 선언할 수 없다라고 정의를 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중복 선언했네? 중복 선언할 수 없다라는 말을 이제 앞에 전제를 붙일 거예요.
같은 블록 안에서는 중복선언 할 수 없다예요. 블록이 다르면 엘스절에서는 if 문에 있는 num이라는 애가 있는지도 모르니까 num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블록 안에서는 중복선언 할 수 없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하면은 위쪽에 있는 타겟은 일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얘는 중복선언으로 인식이 되는 거죠. 자, 요게 이제 변수의 스코프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유효범위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핵심은 최초로 선언된 블록보다 바깥에서는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이 선언된 블록 안쪽에서는 식별 가능하다. 요거를 계속 다른 케이스로 풀이한 거지 1번에 정의한 요 케이스가 계속 유효한 거예요. 요것만 기억하세요. 스코프는. 자, 그 다음 이제 무한 루프. 반복문 설정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종료되지 않고 영원히 실행되는 상태예요. 반복문이 실행되는 동안은 순간적으로 CPU 점유율이 100%까지 올라가는데 그 상태가 종료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면은 다른 프로그램들이 실행할 틈이 없게 돼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이제 컴퓨터가 벽돌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한 루프에 빠지지 않게 주의해야 됩니다. while문의 무한 루프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여기 안에다 대놓고 틀으라고 박는 거예요. 이거는 리터럴이니까 갑자기 바뀔 여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을 계속 영원히 돌아요. 그래서 실행하면 순식간에 몇십만까지 계산을 할 거예요. 이렇게. 자, 지금 이거는 비주얼 스튜디오가 이 프로그램의 실행을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비주얼 스튜디오로 지금 제어가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 실행했을 때 위쪽에 이런 조종기 같은 거 뜨거든요. 여기서 중지 누르면 멈춰요. 근데 만약에 이게 단독 실행형 프로그램이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더블 클릭했을 때 그냥 지 혼자 실행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런 형태였으면은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자, 두 번째 무한 루프는 증감식을 잘못 설정하는 경우예요. 넘은 1이고 넘은 10보다 작다. 그럼 1부터 9까지. 그럼 당연히 1부터 시작하니까 올라가야 되는데 값을 감소시켜버리면. 그럼 오히려 10에서 더 멀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도 이제 무한 루프라고 치는 거죠. 이론적으로 무한 루프가 아니기는 해요. 근데 이게 보면은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정수형, 바이트, 쇼트, 인트, 롱, 이거 4개가 정수형이죠. 바이트의 범위가 마이너스 128부터 127까지 표현 가능해요. 숫자를. 그 다음부터는 이제 표현 가능한 값의 범위가 늘어나요. 이게 정확히 몇인지 외울 필요는 없어요. 바이트도 외울 필요 없어요. 나도 하도 자주 보다 보니까 외우기 싫었는데 그냥 외워진 거고,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인트는 대략 한 20억 정도까지 표현 가능하대요. 자, 그러면 바이트 타입의 변수 A는 126이라고 칩시다. 가능하죠? 126 표현하는 거. A++ 하면 127이죠. A++ 하면 얼마일까요? 표현 가능한 범위를 벗어났죠. 그러면 이렇게 가요. 마이너스 128이 돼요. 다른 데이터 타입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얘도 감소를 계속 하긴 하는데 지가 표현할 수 있는 최소값이 되면은 다시 이렇게 가서 다시 작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10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가는 순간 벌써 10을 벗어나니까 그때 끝나긴 하겠죠. 그 현상이 먼저 발생하느냐, 컴퓨터가 터지는 게 먼저냐의 싸움이야. 자, 이렇게 변수가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서 반대쪽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는 이런 현상을 오버플로우라고 해요.
무한 루프의 개념에 대해서 봤어요. 무한 루프는 거의 어지간한 경우가 아니고 나서는 구사해야 되는 스킬이라기보단 피해가야 되는 현상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무한 루프를 걸 때가 있기는 해요. 아주 없진 않아요. 그러니까 반복을 몇 번 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을 때. 근데 대신에 그때는 전제가 하나 붙어야 돼. 반복을 몇 번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반복을 강제로 멈춰라 라는 조건이 있을 때만 무한 루프를 걸어요. 그게 브레이크예요. 반복문 안에서 반복문을 강제로 중단시키는 기능이에요. 반복을 몇 번 수행해야 될지 가늠할 수 없으면 의도적으로 무한 루프를 실행하는데 그때는 브레이크를 반드시 걸어야 돼요. 자, 얘는 지금 타임스 1, 2배씩 커질 거예요. 카운트는 0이에요. 자, 얘가 2배씩 커지는데 500보다 커지려면 몇 번 곱해야 되냐? 이거는 반복문이라는 건 내가 몇 번 반복할지가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몇 번이냐를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반복을 몇 번 할지 모른다는 거죠. 자, 결과부터 보면은 이렇게 쭉 곱하다가 500보다 커지는 순간까지 가기까지 9번 했다가 나와요. 이거는 몇 번을 해야 되느냐가 이제 질문이니까 카운트를 위한 변수를 놉니다. 카운트하는 법은 반복할 때마다 1씩 증가시키면 돼요. 자, 무한루프 걸어요. 일단 한 번 2 곱해요. 출력했어. 이 곱한 값이 500보다 큰지를 봐요. 아니니까 패스. 또 카운트 2배. 그래서 만약에 얘가 500보다 커진다면 브레이크. 그러면 가장 가까운 반복을 강제로 빠져나가요. 만약에 얘가 반복이 이중으로 겹쳐져 있다. 이 포문이건 Y문이건 반복이 이중으로 겹쳐져 있으면 이 브레이크는 가장 가까운 반복문에 대해서만 영향을 주고 부모한테는 영향을 안 줍니다. 근데 무한루프 이중 반복문에서 무한루프 거의 없을 것 같네. 그러니까 브레이크라고 하는 기능이 쓸 일이 그렇게 많이 있진 않은데 반복을 멈춰야 될 때를 브레이크라고 걸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티뉴. 컨티뉴는 현재 회차를 중단하고 다음 회차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일단 요거요. 얘는 0부터 9까지 홀수만 출력할 거예요. 자, 일단은 증감식이 뭐 아무 데나 있어도 상관없긴 한데 여기 보통 밑에 있는데 여기는 그냥 위에다 놨어요. 뭐가 됐건 상관없어요. 자, 0부터 시작했으니까 일단은 x가 1 증가하고 시작하죠. 1이 돼요. 1을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0 아니죠. 그럼 이 품은 지나가서 출력을 해요. 자, 돌아가요. 이제 1 증가해서 2가 돼요. 여기는 오케이죠. 그럼 컨티뉴를 만나잖아요. 컨티뉴를 만나면 밑에 안 하고 그냥 조건식으로 워프해요. 그러니까 반복하면서 특정 조건을 걸러내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브레이크는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반복을 중단하는 거는. 근데 컨티뉴는 대체할 수가 있어요. 이거 짝수일 때는 건너뛰고 홀수만 출력하라잖아요. 그럼 밑에처럼 풀어도 돼. 아싸리 출력하면서 홀수일 때만 출력해라 라고 해도 되잖아요. 결과는 같아요. 그래서 얘는 잘 안 써요. 컨티뉴는 그렇게 잘 안 써요. 자, 그러면 13579, 13579 결과 같죠?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돼요. 얘는 지금 짝수는 건너뛰고 홀수만 통과라는 거고 얘는 홀수만 실행하고 짝수는 지나가라는 얘기고 뭐가 다른데? 똑같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컨티뉴는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습니다. 자, 마지막 포문이요. 아까랑 똑같은 예제예요. 0부터 9까지 1씩 증가하는데 while문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가로 안에. 그쵸? 그래서 컨티뉴를 만나면은
그냥 조건식으로 가는데 포문에서는 자, 짝수가 돼서 컨티뉴를 만나면 증감식으로 가요.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들어가요. while문은 조건식으로 바로 가는데 포문은 증감식으로 가서 증감식 수행하고 조건식으로 가요. 자, 이것도 짝수일 때 걸러내는 건데 얘도 이렇게 풀이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 잘 안 써요. 컨티뉴하고 브레이크의 기능을 설명하는데 컨티뉴는 크게 그렇게 집중 안 해도 되고요. 네, 브레이크는 이제 사용할 때가 종종 있으니까 언제 쓰는지는 앞으로 예제 보면서 체크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남은 시간은 요거까지 정리하시면 되고요. 연습 문제는 다음 시간 시작할 때 1교시 때 그냥 제시하고 다음 시간 1교시는 그냥 연습 문제 풀이로 할까 하는데 아니면 숙제로 내줄까요? 어떻게 할까요? 지금 한 명밖에 없어서 하고 싶은 대로 얘기 좀 맞춰줄게요. 연습 문제 파일은 아직 안 주신 거죠? 그쵸, 안 줬죠. 이 연습 문제를 내가 지금 줄 테니까 주말 동안 숙제로 해올래요? 아니면은 다음 시간 시작할 때 1교시 때 연습 문제 배포할까요? 연습 문제 다음 1교시 때 할까요? 그걸 물어본 거예요. 고민을 해오고 1교시 때 그냥 연습 문제 풀이부터? 그게 숙제 아니야. 숙제로 해오세요. 다음 시간 시작할 때 풀이할게요고. 그러니까 1번 숙제, 그 다음에 다음 주 화요일날 아침 1교시 때 연습 문제 풀이부터. 2번은 숙제 없음, 대신에 다음 주 화요일날 1교시 때 연습 문제를 직접 하는 거죠. 근데 안 나온 사람들 영상 녹화하니까 뭐 보실 분들은 보겠지. 지나간 수업을 그냥 뭐 다시 보강을 해줄 수는 없고. 저 숙제 숙제로 오케이. 나도 그게 편해요. 자, 단톡방에 파일 드렸어요. 네,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 예제 정리되시면은 오늘 수업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생하셨어요.